김민수 대표님, 안지원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시간을 뺐었는데 많이 뺐어요. 3분이나. 예. 아니 근데 맘 놓고 하십시오. 평소에는 좋아하시더니만 오늘 하실 말씀 많으신가 보죠? 예, 해보세요 일단. 예. 좀 더 하세요. 머리 모양이 아주 네. 멋있어지시면서 영국의 유명한 연예인을 조금 닮으신 것 같아요. 누구시죠? 물론 훨씬 더 그 연예인보다 미남이신데요. 네. 좀 미스터 빈. 잠깐만 너무 이건 크게 욕 아니죠? 뭐 기분 좋아했다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기분. 네. 훨씬 잘생기셨다고. 아이 아닙니다. 그래도 각동희님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님 팬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머리가 집에 그렇게 지금 조심해 밤길 조심해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네. 머리가 그렇게 된 거니까 네. 나한테 네. 그 정도 개그감만 있었으면.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큰일 났다 이제 자꾸 생각나. 죄송합니다. 빨리 일단 안 선생님 시작하시죠. 예. 참 질문 못하겠네. 오늘은 코스피는 그냥 보합세 유지했는데요. 코스닥에서 1.7%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장에서 사실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각도기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잠깐만. 예, 이런 거 무시하시고 하세요. 이런 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아니, 무시하시고 하세요 지금. 네. 시간이 없어 우리 지금 할 얘기가 예, 많아요. 오늘 사실 주주 행동과 관련된 이런 주주 행동하는 펀드들이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기대감이 좀 끼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주주 환원과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은 이렇게 악재인가 싶은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사 난 것들 중에서도요. 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게 그 SBS가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 다음 주주행동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추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단독 보도라서 일단 한번 의심을 갖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도만 갖고 믿으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급도 기관에서는 순매도했고요. 개인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보유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라서 외국인 수급은 없었고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향후 12개월 그 포워드 PER이 SBS는 현재 한 5배 정도인데 다른 컨텐츠 업체들은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받는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예상되는 주주 제한은 일단 배당 성향을 좀 인상하는 거, 그리고 드라마 편성이 코로나 이전에 한 2018년도에는 한 20개 정도 편성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21년도 되니까 10편으로 반토막 났다. 그래서 드라마 편수 확대하는 거, 그리고 자회사 스튜디오 S라고 있습니다. 요거 상장을 지금 프리 IPO 그리고 이제 IPO까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거 상장도 조금 제지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정도 가능성을 들었는데 항상 이제 추정 보도에서 나오듯이 온라인 측의 반응을 적어놨는데요. 온라인 측에서는 SBS와의 논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추후에 밝힐 것이다. 라고만 적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사실 온라인 측에서는 뭐 사실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오늘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장 중에는 10몇 프로씩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다가 네. 장 막판에는 다 한 5%대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김 대표님, 이거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하셨으니까 이게 네. 트렌드입니까? 테마입니까? 저는 요런 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조금 이제 다들 뭔가 이제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종목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한쪽으로는 성장주다 봅니다. 네. 근데 또 한쪽으로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전통 자산주, 가치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런 게 지금 붙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트러스트 자산운용. 네네네. 그렇죠. 이쪽 종목들 요즘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저 태광 같은 거 움직이죠. 뭐 키스코홀딩스, 네. 네, 이런 거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가 뭔가 태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와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쪽에서는 아직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뭐 목소리를 확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온라인이 솔직히 이런 얘기 드려서 그렇지 돈이 많은 회사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슈를 만들고 뭔가 연대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성격이 제일 높은 회사들이에요. 네. 근데 그거 말고 그나마 지금 말씀드린 회사나 그런 회사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 능력도 있고 네. 있다고 하기보다는 좀 영향력이 있고 이런 회사들의 변화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보통 이제 대주주들이 쭉 연결돼서 온 회사들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변화들은 저는 가치주에 대한 반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변화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주주 제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한국 알콜
네. 이런 회사도 이제 소액주주 연대로 해서 대학생 2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변화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이전에 매입을 했던 회사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한 2년 동안 주식시장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항상 하시죠. 네. 네. 그러면서 물론 매크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음. 야 이거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지. 하는 쪽에서 이제 아픈 곳을 살짝 건드리면서 변화 요인들을 끌어낸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건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런 주주 서한을 보내거나 이런 행동을 한 거는 많았어요. 많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하다가 학을 띄고 떠나버렸고. 네. 근데 이번에 왜 이게 이렇게 시장에서 먹힐까? 그게 좀 신기하죠.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키스콜드 이런 회사들도 보면 기가 차요. 시가총액 대비 실적 보면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3천억대인데 영업이익 2천억 근처예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도 아니었던 건 아니고 옛날에부터 그랬거든요. 철강주들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렇죠. 뭐 지금 올해는 안 좋겠지만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영업이익 그 주가가 영업이익 대비 2~3배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왜 지금 이게 이슈가 될까? 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움직이면 바뀔 것 같아요. 시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인식이 바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보면 제가 또 뭐 BYC 네. 네. 그리고 또 일신방직 이런 거 한번 주가 한번 보세요. 요즘에. 네. 그냥 저희가 다들 매매하느라고 이쪽으로 바쁜데 네. 이런 거 이제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 말씀드린 종목들이 전통 아예 저거 성장도 없고 이렇게 방치했던 종목들인데 그렇지. 자산은 이만큼 그렇죠. 불어난 회사들이죠. 심지어 제가 분석해본 회사는 순자산이 시가총액 10배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있어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해 보기에는 좀 투자자들이 좀 현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역할이 별로 없었잖아요. 빈도 적었고. 근데 동학개비, 서학개비를 거치면서 이분들이 많이 스터디가 되신 것 같고 약간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국내에 가져오는 역시 박사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글로벌 스탠다드 갖고 온 거 맞습니다. 예. 맞는 거 영어 같습니다. 쓰시니까 박사 같아요. 네, 저 로컬이라. 예.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저는 짧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니 근데 사실은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며칠 만에 막 거의 2배가 되고 막 이러니까 네. SM 주식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뭐 12만 넘어갔다 다시 떨어지기도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붙어버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 SBS도 지금 한 일주일 한 5영업일 만에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4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실적에 대해서 제값을 못 받고 있다가 제가 받는 거라고 하면은 네.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축하할 일인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패턴이나 작전 아니고 테마처럼 테마. 돼서 네, 네. 이게 뭔가 이제 죄송합니다. 아유, 풀어내, 제가. 위험한 단어 쓰셨어요. 네. 박사님께서 그런 단어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악용될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제 뭐 네. 주주 행동 요즘에는 그냥 주식시장에 테마가 없다 보니까 네. 뭐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다, 붙을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일단 묻지마도 달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네. 투자자들만 나중에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트렌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트렌드가 되면 좋겠는데 네. 테마 같아요. 테마. 트렌드가 되면 좋겠는데 테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테마라는 말은 이거는 일시적이다라고. 네, 일시적일 거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보수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요즘 소위 말하는 테마 주식은 기관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기관 중에 테마 만들어 갖고 땡길 수 있는 여건과 자금이 충분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상한 매매하시면 아니, 다 전화 바로 오지 큰일 않습니까? 나지, 큰일 나죠. 기관은 절대 그런 매매 할 수 없죠. 뭐 이상하면 바로 전화 오죠. 그리고 바로. 네. 그 사이즈가 작은 종목에는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결국 이런 거를 누가 만드냐? 개인 큰 자금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한 종목당 몇백억만 투자해도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많잖아요. 시가총액 5천억 이하는 500억만 넣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좀 반론 좀 테마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네. 그게 꼭 꼭지에 물리는 게 기관이에요. 아유. 왜냐면은 네. 5천억 넘어가게 되면은 트렌드를 만들어 버려요. 그때부터는. 네. 거기다가 꼭 보면은 사팔하다 거기서 해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한 5천억대가 제일 중요한 저 시총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테마인지 아닌지는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회사들이 어떤 식의 목소리를 내느냐. 오늘 지분 확보해서 지금 단계는 뭔가 얘기는 좀 더 액션을 취할 걸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SM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네. 네, 물론 가치를 다른 엔터사들보다 좀 싸기 때문에 거기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지금 12만 원이 그러니까 가치 대비해서 이게 비싼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아, 그래요? 12만 원대가. PR 지금 보게 되면 24배 정도쯤 되는데 JYP 보세요. JYP 지금 PR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저평가 할인 받았던 요인들이 수만 프로듀서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이제 할인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복귀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모멘텀으로 자극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떤 뭐 이제 돈 싸움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고평가형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는 자가 이제 앞으로 축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싸니까 움직였어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싸? 할인 요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움직이는 변화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네.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냥 우리 지분 사갖고 있어서 뭐 할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주시는 하되 네 그래도 여기서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뭐 이름만 나오면 이제 막 테마주처럼 흔들릴까봐 난 그게 걱정이라서. 원래 성공 케이스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시장이 뚫리잖아요. 이번에 SM은 사실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공개 매수 단계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네, 12만 원을 엑시트할 수 있는 길은 일단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게 운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SM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수만 대주주랑 그 경영진 사이에 갈등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는 의도한 바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면수들도 많을 것 같고 반대로 과거의 한진칼 케이스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산업은행 상대로 제3자 주주 배정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운도 좀 많이 따라줘야 돼서 뭐 네. 온라인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케이스별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과 상황들을.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사실 뭐 한때 작년 연말이었나 올해 초에 막 그 행동주의 펀드 해가지고 뭐 은행권에 뭐 주주서한 보내고 뭐 배당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 하라고 해가지고 한참 은행주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죠? 지금 은행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개입이 약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 기대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지. 은행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물론 규제 산업이고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맞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SM이나 뭐 SBS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마치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행동주의 펀드가 뭐 건드리면 무조건 주가 올라가네라는 어떤 공식이나 네. 그런 묻지마 투자의 하나의 어떤 게 생길까봐 저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 틀립니까? 뭐 그 말 자체는 틀리지 네.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는 네. 회복이 돼야죠. 아 재고되어야 하죠. 재고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1인 1표죠. 1인 1표 주의잖아요. 네네. 아니 뭐 주주 18% 가치가 회복이나 재고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지 18%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왜 51%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냐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대주주가 얼마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50% 플러스 1주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아니지. 아니 주주 가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하고 주주 가치가 재고되어야 되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대주주는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고 일반주는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니 아니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얘기라고요. 아니 대주주는 줄여야 된다니까요. 아니 재고라는 표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올려야 된다? 네이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더 안 되지. 대주주는 줄여야 된다니까. 아니 주주 가치가 회복돼야 된다며. 주주 가치. 대주주는 줄여야 된다고요. 큰일 났네. 이거 국어 사전 네. 논란인 것 같고. 자, 예, 다른 네. 얘기 챗 해주시죠. GPT한테 여쭤보시죠. 아니 똑같이 그러면 얘기했다니까요. 나옵니다. 지금.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네. 요즘 핫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주주 환원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 45개국 상장기업 조사를 했는데 PBR이 과거 10년 동안 평균 1.2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45개국 중에서 41위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 이 주식 선진화 관점에서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의료 섹터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일관되게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고 회계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밝혔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왜 옛날부터도 이런 저평가된 회사들은 많았는데 왜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각 주체들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쪽에서도 뭐 변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흥미로웠던 분석은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고관리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2030들의 지지율도 굉장히 요즘에는 중요한데 국민연금만 생각하면 사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2030들. 네. 내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낼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낼 건데 나중에는 하나도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요걸 만약에 해결해주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높이는 게 하나의 이 기금고가 시점을 굉장히 딜레이 시킬 수 있을 만한 가장 좋은 해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이 주주환원을 통해서 이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변화한 것 같고요. 금융위가 1월 말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정부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자사주 소각했던 지난주에 이제 삼성물산 사례도 있었고요. 현대차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은행도 최근엔 정부의 노이즈가 좀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이는 이런 언급들도 실적 컨퍼런스 때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자들도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뭐 소버린이 어디 SK 공격하면 굉장히 막 그런 케이스 안 좋게 봤잖아요. 엘리엇 사례도 삼성물산 공격할 때 약간 외세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였고, 뭐 기업 사냥꾼식이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나 기업이나 이제 투자자들이나 인식의 변화가 조금 있다 보니까 과거와 지금의 조금 주주 행동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보고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한 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시야를 넓혀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네. 데이터만 볼까요? 10년 동안 네. 2012년도 12월 말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0년 동안 달러 기준으로 한 MSCI 체크해 보게 되면요. 한국 주식 얼마 올랐을 것 같으세요? 거의 제자리 아닐까요? 1.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 지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은 14%, 대만마저도 10%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의 변동성은 대한민국이 20%대입니다. 네. 미국이 14%대, 유럽이 12%대. 네. 외국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야 변동은 큰데 돈이 안 되네. 누가 사겠습니까? 10년 동안에 외국인 유출 39조 팔았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장에 대고 장기 투자하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못해요 장기 투자.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저희도 다 그렇게 공부했죠. 그렇게 받았고 교육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니 장기 투자면 맨날 손절인데요 뭐. 연간 단위로 손절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섹터 좋다고 그러는데 계속 가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게 10년 전 시총과 그 사이 시총을 또 비교해 보면 맨날 각도기님께서 맞아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1,100조 때 그렇죠. 1,700조까지 들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이게 기회만 되면 다 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덩치는 늘었는데 끌고 나갈 수 있는 뭐 수익률이 이건 전혀 안 되고 네. 결론은 단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라고 하면 돈 못 벌 것 같아요. 저 뺐잖아요. 포스코에서 자기 개인 돈 넣었다 뺐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네. 예, 대우조선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뺄 거야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렇고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지수에 투자해라 모르면. 네. 자기 와이프는 인덱스 투자하게 할 인덱스 거다. 투자, 아니면 자기네 회사 그렇죠. 둘 중에 하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 인덱스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봐 지금 어떻게 됐겠어 지금? 달러 기준입니다. 또 거다가 아니 달러 기준이든 뭐 원화 기준도 별로 큰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거의 비슷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고점 한번 잘못 잡으면 영원히 네. 회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스피가 좀 그렇죠. 코스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약간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데 네. 장기 투자했는데 여전히 계속 매수가 회복이 안 되는. 네. 그럼 결국은 이게 IPO라던가 뭐 유상이란
저기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반대급부로 뭐 예를 들면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렇죠. 없는 거죠 지금. 덜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새로 신규로 네. 공급되는 것보다는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주주가 내 회사라고 생각해서 그래. 예를 들어 우리 박사님이 네.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네. 너무 좋게 봐. 네. 근데 제 돈을 좀 드렸어요. 네. 쓰라고. 근데 받기만 하고 끝났어. 내 사업 계속 키워. 음. 그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네. 제가 얼마나 섭섭할까요? 음.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개인주주들의 상황이 아닐까. 음. 내 회사인 거야. 나도 돈을 줬는데 네. 왜 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네,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게. 좀 그런 거를 우리가 잘하십시오 바꾸는데. 좀. 어? 예, 저요? 잘좀 일단 좀 돈이나 투자하고 얘기해요. 밥도 하나 안 사주면서 지금. 대표님 어떻게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일단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도 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서 얘네들도 좀 스마트해져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장기 투자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하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이 얘기를 2020년도 드렸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봐서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커진 다음에 네. 연대해야죠. 한국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그 경제 유튜브 방송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시황을 얘기하고 뭐 분석을 하고 뭐 특징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조금 약간 그 심도 있는 얘기는 좀 우리가 같이 하면서 또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역할들도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0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인덱스 자체가 이제 오르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 네. 장기 투자에 이제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네.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스피커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이게 그러면 정책에 반영되는 또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증권거래소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증권거래소가 열심히 세일즈 좀 하고 네. 외국 자금도 좀 땡겨오고 막 사람들 막 올 수 있게 이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물타기를 할 거면 물을 더 넣든가 그죠? 그렇죠. 돈이 막 여기 빨려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물타기 하면 물타기 느낌이 없잖아요.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광로처럼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매력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공기업 같잖아요. 네. 감독님이 지지난주부터 보니까 증권거래소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블레임을 하시더라고 지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바뀌어야 이사장으로 됩니다. 혹시 아니 그렇게 그건 가면 또 아니고요. 너무 개가 되니까. 근데 하여튼 할 말은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증권거래소 분 중에 관계자가 저희 그 네. 영상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이 보신대요 이 정관계 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그럼 좋겠어요. 증권거래소로부터 광고는 안 들어오겠네? 아 그냥 받지 마 그거까지. 근데 거기 광고도 안 해. 네, 하지 마. 광고 좀 하라고. 그까이 거 광고도 좀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 돈을 땡겨 와서 네. 이렇게 아니 유상 하나 받으려면 아니면 네. 기업 IPO 하나 받을 거면 돈 한번 딴 데서 땡겨 와야지. 그래야 그렇죠.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맨날 우리만 죽사발 나게 만들고 일반인들만 이게 뭡니까? 저희는 증권거래소 광고 오더라도 받지 않고 저희 할 아니, 말 왜, 다 왜? 하겠습니다. 받고 받고. 예, 일단 MC분들 교체될 죄송합니다. 오늘 이러다가 다른 요일로 가시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두 분. 아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좀 얘기하세요 오늘. 저 얘기 안 해야겠다. 네, 그래서 주주 환원이 굉장히 이슈여서 오늘 시장에서도 주주 환원하는 종목은 예상보다 좀 많이 급등을 했고요. 반대인 종목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NHN이 오늘 6% 급등을 했습니다. 자사주 100억 원 취득 공시를 했고요. 뭐 주주 가치 위해서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발행 주식 수의 한 2% 규모로 취득 공시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한 2% 규모 취득 공시하면 생각보다 뭐 그냥 큰 뭐 급등은 없었는데 이렇게 6%나 뜬 것도 이게 주주 환원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반대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은 했습니다. 네. 근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배당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무배당한다고 해서 오늘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무배당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유보하겠다 이게 아니고 캐펙스 투자가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뭐 태양광 사업에서도 뭐 2조 원 넘게 네. 캐펙스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서 뭐 주주환원은 조금 뒷전인 것도 뭐 사업상으로는 이해는 가고 어쩌면 이게 더 효율적인 주주한테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 주주환원과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서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은 인적분할 철회 신고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뭐 인적분할 이 주총에서 통과를 안 돼서 어쨌든 철회되는 거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지만 이 철회 공시는 오늘 나게 됐고요. 기존에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지주사하고 사업회사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둘로. 근데 사실 현대백화점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한무쇼핑이랑 현대쇼핑을 지주사 쪽으로 붙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었던 게 하나에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한 30%대 정도가 되는데 자사주 6.6%를 지배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주총에서 부결까지 나게 됐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보면 자사주를 그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쪼갤 때 항상 지주회사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게 지금 한국의 맞습니다. 패턴이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사서 다 태워서 없애서 자본을 줄여가지고 주당 수익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데 우리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 케이스가 아닌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오롱 글로벌에서 BMW 수입해서 판매하는 이제 코오롱 모터스로 많이 알려졌죠. 그 사업을 하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고 인적 분할을 했었는데 이 회사 또 뻔히 대주 지분율이 낮겠지, 자사주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사주 거의 없더라고요. 1%도 안 되고 대주 지분율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이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건설사 밸류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안에 중고차 수입 사업부 보니까 굉장히 이익률도 좋고 사업 성장률도 굉장히 빠른데 요런 것들은 분할해 가지고 따로 재가치를 받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인적 분할을 제대로 활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현대백화점 케이스 같은 거는 오해를 받기 굉장히 쉽죠. 네. 여하튼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 주주 가치에 대해서 좀 개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들이 나도 거버넌스가 한국은 거버넌스가 문제할 때 무슨 말인지 하고 사람들이 멍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버넌스가 문제하면 알아듣죠. 맞아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네. 정말 2020년과 지금 굉장히 구조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관심도 높아졌고요. 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한화솔루션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사상 최대 실적은 났는데 배당 안 주고 다 투자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이 상태에서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사업 성과 날 테니까 그냥 끌고 가야 돼 그냥 팔아야 돼요? 사실 그 기업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네. 내가 100억 원의 잉여금이 있으면 네. 이거를 ROE로 한 20% 이상 굴릴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사업에 캐펙스를 재투자하는 게 훨씬 재무적인 이득이고 네. 반면에 이제 뭐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네. 자본 비용보다도 ROE가 안 나올 것 같다. 대충 주식의 자본 비용은 10%를 봅니다. 그럼 10%보다 ROE가 안 나올 비즈니스라면 그냥 주주 환원을 해서 배당으로 줘서 주주가 알아서 다른 데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이죠. 그러면 팔란 얘기시네요? 태양광 가지고 20%를 낼 수 있을까요? 네, 10% 이상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판단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 대표님은 어떻게? 전 워낙 신재생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너무 좀 알려진 상황에 대해서 또 뭐 이제 등락만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슈에는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늘 시장 보면서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한 게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그동안 계속 쩔어 있다가 네. 조금 약간 아래쪽에서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 네. 뭐 나온 뉴스나 이런 건 없나요? 몇 종목 특이 케이스는 있더라고요. HLB가 HLB?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뭐 준비해온 이슈는 아니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것도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LG화 케이스를 보면 알짜인 LG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잖아요. 그리고 자회사로 내리잖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알짜라고 평가받는 이 알짜 사업을 지주회사로 붙였더라고요. 근데 HLB는 그대로 상장이 돼 있잖아요. 물적 분할하는 회사는 그냥 100% 자회사인데 그래서 이 HLB라고 하는 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더 핫하게 만들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것도 좀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메지온. 예전에 SK 바이오팜 이후로 최초의 한국에서 1상부터 개발해서 3상까지 승인받는 이런 신약이 나오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만들게 했던 종목인데 3상이 승인이 그때 통과가 안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상 재승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헬스케어 조금 뭐 최근에
뭐 이거를 네. 섹터로 보긴 좀 어려워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종목으로 봐야 이 되나? 바이오 쪽은 저희가 네네.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정장주가 가는데 바이오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그러니까 바이오 움직이게 되면 이제 조금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바이오 그러면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봅니다. 근데 그 자리예요. 근데 종목들은 아까 뭐 HLB나 뭐 메지온 요즘 보면은 뭐 바이오니아 이런 거 그냥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막. 네. 이런 게 움직일 때 나오는 거 보고 결론은 그렇게 되죠. 아 그냥 종목 보는구나. 그리고 바이오는 또 종목들이 이만큼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막 움직여서 이걸 한 둥글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바이오에서도 요즘엔 또 의료기기 쪽도 좀 따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고 네. 또 이제 뭐 지금 뭐 임용 쪽을 화장품으로 봐야 될지 이 섹터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의료기기로 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오로 보지 마시고 네. 아주 세분화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종목이나.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렇게 거대한 네. CMO 기업을 제외하고는 약 4년, 5년 정도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뭘 좋게 보느냐면 전 바이오가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네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요즘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지금 아 그래요? 굉장히 특이적인 부분이 있으시네요. 아니 채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오랫동안 쉬어서 더 세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NH투자증권의 김병현 그 채권 아니 네. 채권 저기 전략 네. 팀장도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 그럼 혹시 게임 관련주는 어떠세요? 게임주도 요즘엔 조금 약간 들썩거리는 것 같긴 한데 움직임 나오죠. 특히 위메이드 지금 보니까 위믹스가 어디 딴 데 상장했던데 다시 네. 코인원. 코인원 코인원이 상장했고 상장했죠. 어디 시장에 또 상장했 중국인가 어딘가 뭐- 다른 나라의 뭐 최대 거래소에 상장했던데 다시 모르겠습니다. 코인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2,400원 종가였는데 네. 900원까지 갔다 또 2,400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참나. 근데 게다가 미래엠4 글로벌이 네. 동시 접촉자 수가 글로벌로 가다 보니까 13만 명, 14만 명 찍힙니다. 요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서 관심은 있는데, 근데 위메이드가 저희가 보통 매매할 때 보면은 지표로 삼는 게 뭐 동시 접촉자 수가 게임이 잘 되는 것보다 항상 중요한 거는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그게 안 빠져서 이제 버티고 쭉 움직이다 보니까 더 가는 게 높은데, 근데 이거 만약에 또 찬물을 받게 되면 또 분명히 꺾여버려요. 그래서 위메이드를 또 따로, 그러니까 이것도 게임 섹터 안에서 아. 얘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섹터로 볼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와 연결된 게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게임주는 또 다르죠. 지금 준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RPG 쪽 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거는 거의 이제 저는 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네. 그거 말고 이제 콘솔 쪽에서 뭐 하나 스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요즘에 하시는 게임 어떤 거 하세요? 요즘? 안 가립니다. 다 합니다. 뭐 말씀하시면 제가 하고 네. 내일 알려드릴게요. 아 저는 진짜 게임을 전혀 안 해가지고 몰라요. 모르는데. 예. 왜 이렇게 삭막한 사람 아, 조금만 저는 빠져보세요. 컴퓨터보다는 사람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사람이 다르네요. 네. 그죠? 네. 여성? 예? 네. 여성? 네. 네네네. 유명수의 발언은 그만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예. 잠깐만. 우리 마지막 그 소맥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네. 소맥 값 너무 올랐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소맥 값이 오를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 대비 리터당 30원 정도 올라갑니다. 작년도 인상분이 한 20원이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좀 물가 상승률이 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고요. 세금 인상하면 보통 맥주의 출고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고요. 반면에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주정인데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7.8% 인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출고가도 소주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주 한 6,000원 시대를 이제 곧 볼 것 같습니다. 뭐 음식점 입장에서는 이 소주 원재료 뭐 소주 납품 단가뿐만 아니라 온갖 비용들이 다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소주값도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기타로는 이제 여러 음식 업체들이 있는데 오늘 남양유업이 3월 1일부터는 프렌치 카페랑 테이크핏, 유음료 편의점 가격을 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비율로 치면 한 5%에서 10%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해서 오늘 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